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칭찬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참 사람이 좋아, 막 서글서글해, 원만해, 어딜 가나 참 잘 어울리더라고. 이런 느낌의 사람 있잖아요. 어떠세요? 참 좋죠. 부러워하거나 이제 칭찬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사람을 지금 내 나이가 몇이건 간에 내가 점점 더 그런 사람,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작정해 보는 거, 오늘도 한 걸음 더 진보하는 그런 노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제 사회성을 조금 더 좋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첫 번째, 상대의 속도에 맞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달라요, 다들. 회사에서 비슷한 사람 보셨어요? 비슷한 대학 나와서 능력도 비슷하게 시험 봐서 회사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도 성적만 비슷한 거지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놀랍게도 다르죠. 동호회도 이제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비슷할까요? 다 달라요. 지난번에 이제 그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타는 이제 동호회에 있는 친구가 자기네 모임한다고 저를 한번 이제 초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근데 운동 좋아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중년들이 모여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딱 그 운동을 좋아한다는 거 빼놓고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낯가리는 사람, 뭐 조용한 사람, 엄청 시끄러운 사람, 막 자랑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공통점은요, 이렇게 모두 다 다른 사람들과 계속 부대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맞추는 거, 이걸 굉장히 잘해요. 그 능력이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낯가리는 사람이 이제 우리 모임에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딱 보니까 이 친구는 뭐 엄청 낯가리는 타입이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특히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맞추고 배려하는 데 능한 거죠. 사람들 다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막 또 눈치 없이 오늘 처음 오신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시선이 쏠리게끔 그렇게 눈치 없이 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뚱멀뚱 머쓱하게 앉아있으면 이제 옆에 이렇게 딱 가갖고 자기소개부터, 저는 누군데 정말 잘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왜 낯가리는 사람이니까 그냥 좀 친근하게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처음이라 낯설죠? 이렇게 다정하게. 이게 기술인 거죠. 그죠? 이제 사회성이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부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부터, 이 사람은 누구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요?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뭐 이 사람은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농담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만약에 이 낯가리는 사람이 처음 왔는데 밥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옆에서 대신 여기 젓가락, 여기 여사님, 여기 이모, 젓가락 한 번만 더 주세요, 죄송해요, 막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이 좋다는 거는 누군가하고 그냥 넉살 좋게 쉽게 빠르게 친해진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든지 그대로 이런 성향이구나, 그대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계속 낯가린다. 그러면 저 사람 내가 싫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다려준다는 의미라는 얘기죠.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회식 자리에서 막 노래하라고 그러고, 한마디 가고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그런 선배들이 막 놀리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럴 때 막 넉살 좋게 막 제가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사람, 충성을 다하겠다는 둥, 이렇게 막 노래하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소주병에다 그냥 숟가락 딱 꽂아갖고 일어나갖고 요즘 친구답지 않게 막 노래도 막 하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완전히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게 능력의 차이는 사실 아니잖아요. 성향의 차이지. 근데 그렇게 해서 막 노래 못하고 막 얼굴 빨개지고 이런 사람 보면 실망이야, 뭐야,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가요, 막. 미운 사람 이래 가면서 이렇게 촌스럽게 놀리는 선배. 참 사회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특히나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 방송 만약에 보시는데 내가 그렇게 막 후배들을 놀렸다 그러면 내가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는 거,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어떤 나의 장점으로 이제 한번 욕심을 내보시자고요. 상대 성향과 속도에 맞추는 배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체크.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담백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이제 복잡하고 참 어렵다, 미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을 아주 담백하게 가져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줬어. 그럼 너무나 나이스하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어. 그러면 나이가 그 사람이 몇 살인 건가 정확하게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불가능한 일, 내가 뭐 해줄 수도 없는 일, 뭘 막 돈을 빌려달라든지, 뭘 또 무슨 무리한 일을 해달라든지, 그러면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응? 그럼 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이게 담백함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사실. 그런데 그거를 잘 못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에 있어서 이게 대단한 힘이 될 수가 있는데, 관계에 있어서 막 일이 꼬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머뭇거리거나 감추거나 왜곡시키는데, 이런 데서 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후배가 선배한테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막 대접해주고 예의를 갖추고 시키는 거 빨리빨리 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배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마다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 이게 담백한 거예요. 어린 후배가 신입사원이 뭘 복사해다 줬어요. 그러면 아우 고마워요 라고 아무리 직급이 높은 사람도 고맙다고 받아야 되는 거죠. 가족들한테도 멋있고끼리 고맙다고 그래. 응? 다 아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엄마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난 너무 고맙다, 이 얘기 해야 되는 거죠. 자식들한테도 성실하게 자기 역할들을 해줘서 엄마는 너무 고마워, 아빠는 너무 고마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담백하게. 그 말이 결국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선배고 리더인데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챗 GPT 같은 거, 그게 그렇게 편리하다는데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 나 진짜 모르겠어. 뭐 신입사원한테 나 이것 좀 알려줄래? 뭐 이런 거. 부서에 어떻게 활용할지 뭐 홍두동 씨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이런 거에 아주 생소한 선배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가르쳐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나의 품격입니다. 자, 세 번째,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담백하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면 어떤 점이 이로울까요? 남한테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 굉장히 장점이죠. 왜냐하면 나대로의 정확한 원칙대로 사는 셈이거든요. 담백하게, 그야말로 기본적인 원칙 딱딱 지키면서 중심을 잡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타인이 어떻게 나온들 쉽게 흔들리진 않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의 직장생활 원칙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 그런데 내 일을 망치면서까지 남을 돕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원칙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선배가 자기네 일을 우리 팀에 막 떠넘기는 분위기로 거의 윽박지르듯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어요. 내 원칙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내 일도 아니고. 지금 내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혀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그걸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으면야 도와주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내 원칙에 의거해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근데 막 선배가 나중에 얼굴색을 막 싹 바꿔 가면서 다른 동료들한테만 내 험담하고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줬다고. 자기 기로 이제 눌러보겠다는 거죠. 그냥 보통 당황하거나 뒤에서 막 욕하면서 저 선배 진짜 왜 저러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 기에 밀려서 내가 하겠다고 막 할 수 없이 투덜대면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 원칙을 다시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선배든 누구든 내 원칙에 위배된 상황이라면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냥 나의 길을 가련다 이거죠. 예? 기죽지도 않고 단호하게, 자, 이만저만한 이유로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내 입장을 고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다루는 사람으로 내가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사회성이 좋다 안 좋다의 가장 명확한 기준점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랑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 잘하는 거 일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거 자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일 잘하는 거 굳이 남한테 생생내지 않아요. 지나치게 어필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잘한다는 걸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은요. 아직도 아마추어예요. 진짜 프로들은요. 조용히 자기 일에 대한 성과를 가장 먼저 자기가 즐겨요. 그 만족감이 사실 제일 큰 거죠. 또 유능한 사람이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어떤 그런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시끄럽게 자랑해봐야 다른 사람들 질투심만 유발하게 되는 거지 나한테 특별히 이득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부서예요. 오늘 계약금 하나 크게 잡았어요. 뭐 싱글벙글 윗사람한테 막 보고 뛰쳐 들어가서 팀장한테 보고하고 부장한테 보고하고 또 뭐 이사 언제 나오나 이래갖고 뭐 이사한테 쫓아 들어가서 보고하고 뭐 신나서 이번 달에 내가 매출왕 되면 한 떡 낼게 막 이래 가면서 다른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꼴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그리고 묵묵히 열심히 하면서 집에 가서 그야말로 배우자 하고 나 오늘 진짜 정말 큰 건 하나 잡았다. 우리 오늘 파티하자. 식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식구들. 전혀 기뻐만 할 사람들이랑. 또 다른 예. 사회성이 좋다고 해서 자기 인맥 막 자랑할 것 같아요? 진짜 사회성 좋은 사람은 그 사람 잘 알지 나랑 형동생 하지 이런 말 안 해요. 회사에서도 자기 팀장한테 지난 주말에 이사님이 부르셔서 뭐 같이 산에 갔다 와서요. 막 다리에 알이 베겨서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임원과의 친분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 또한 누군가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시기나 질투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들하고 조용히 잘 지내는 거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또 다른 타인에게 과시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진짜 부자들이 돈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란 말이죠. 진짜 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요. 내 능력, 내 인맥, 돈 이런 필요 이상하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랑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가는 앞길에 내가 그냥 이렇게 발 삐끗하라고 움푹움푹 함정 파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발 잘못 디뎌서 다칠 만한 함정을 굳이 내가 성실하게 팔 이유가 없어요. 지혜롭게 오늘도 정말 평탄하게 그야말로 자랑하지 않고 평탄하게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미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